Thank you, Professor Lee. Good afternoon, everyone. My name is Yong-hak Kim. I am from KEPCO,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It's a pleasure to meet you all today. How are you doing? Good? That sounds wonderful. I joined KEPCO in 1996 after completing graduate school, where I majored in power system stability. Currently, I have been working at the branch office of KEPCO Research Institute here in Naju since 2023. Actually, I was thinking that I can express myself better in Korean than in English. So today my presentation, I would like to speak in Korean. 자, 지금부터는 조금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탄소 중립하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저희들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게 재생에너지가 생각이 날 거고요. 그리고 효율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날 겁니다. 이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력 시스템에서는 AI라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달성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 역시 전력 시스템에서 우리 인공지능이 어떠한 역할을 할 거냐에 대해서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자료에 보면 글로벌 전력 분야에서 탄소 배출은 약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IEA에서 제시했던 자료를 보면 2050년에 우리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3 트릴리언 US 달러를 투입해야지만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일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고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태양광의 일사량이나 풍속도를 예측하는데 이미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변적으로 송전솔로의 용량을 증대시키는 방법들로 DLR이라는 것들을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요 패턴을 갖다 찾는데 AI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에너지 저장 부분에서 새로운 소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혁신적인 기술들이 AI를 통해서 탄생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AI가 온실가스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전력망에서는 효율화를 달성을 통해서 결국에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데 AI를 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크게 우리 전력 분야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4가지 파트로 구성을 했고요. 여기에서 탈탄소하고 효율화를 어떻게 AI가 기여할 거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발전 분야, 물론 이건 재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송배전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사용자 측면, 마지막으로 에너지 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면하게 되기는 각각의 진입장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전 분야입니다. 발전 분야에서 AI가 가장 많이 적용될 수 있는 건 대규모의 우리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상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기 위해서 아무래도 AI가 가장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규모를 아니면 설비 용량을 이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AI를 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변동성이 굉장히 큰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은 AI를 적용해서 가장 잘 효과적으로 운영한 사례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모든 발전 설비들은 예방 정비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 분야에 우리 AI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예방 정비에 관련된 AI 기술들은 우리 기존의 전통 발전기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송배전 분야로 한번 보겠습니다. 송배전 분야에서는 부하가 급증하고 미래 전망이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 전력망을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유용하게 AI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각각에 대해서 설비 용량을 결정할 때 AI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송전솔로에 걸리는 전격 용량을 허용될 수 있는 전류의 허용 용량을 AI를 기반으로 해서 늘려보자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의 온도나 아니면 현재의 케이블 상태들을 판단을 해서 최적화시킨다면 송전 용량을 약 30% 정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AI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AI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력망 계획에서 쓰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연결을 시키고 핵심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 AI를 도입한다면 굉장히 송전망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 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사용자 쪽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우리 가장 쉽게 하는 게 수요의 패턴을, 특징을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의 설비의 효율화를 달성하고 전기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 각각에 해당하는 디바이스를 잘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에너지 사용과 수요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사용자 측면에서는 AI가 굉장히 많은 큰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어떤 부분에 할 거냐? 아무래도 우리가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각각의 디바이스에 운영하는 것, 또 하나는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굉장히 많이 우리 AI를 통해서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저장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너지 저장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생애 주기를 최적화시키는 부분도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어떤 스케줄링을 해서 운영할 거냐,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AI를 활용해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 우리나라에서 민간 사업자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같은 전력사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유지 보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 AI를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에너지 스토리지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봤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입 장벽 쪽에서 보겠습니다. AI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데이터셋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만큼 데이터의 품질과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에 의해서 결국에는 우리 AI를 활용에 있어서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실제 사례를 들면 미국의 사례를 들을 수가 있는데 ISO나 RTO, TSO 등의 서로 다른 데이터 포맷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표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계가 많은 부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인력이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AI 분야를 전력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력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과 또 하나는 AI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을 가진 우리 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우리 그 마켓에서 과연 신기술과 이런 부분들 기술 혁신들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합되지 않는 한 상당한 장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AI를 잘 사용했는데 아주 우리가 사실과 동떨어진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편향된 결과를 잘못된 결과로 갖다는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인에 대한 정보 침해 사고들이 상당 부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AI를 거의 만능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에 올바른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과연 그 크나큰 사고에 대해서 유발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이버 침해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우려점들을 제시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단기 예측에서는 결국은 AI에서는 과거 데이터로부터 어떤 패턴을 갖다는 잘 검출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시나리오를 잘 개발해서 대응해서 즉 그리드를 플래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AI 툴이 결국에는 전력망을 계획하거나 신기술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최적화하는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AI를 사용함으로써 연산의 처리 속도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징을 추출하는 부분 이런 부분 아니면 과거에 우리가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AI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시스템 외의 어떤 통합과 운영 관점에서 본다면 개통 운영자들이 굉장히 복잡한 전력망의 복잡한 특성들을 빠르게 이해를 하고 또 하나는 빠르게 어떤 기반 시설을 갖다 개선할 수 있는데 AI의 장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결국에는 장벽이나 아니면 위험성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대응하고 극복을 하게 된다면 AI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의 이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There is no doubt where AI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uture. There are many pros and cons to adopting AI in power system. But even so, we need to maximize the benefit and proactively address the drawback. Thank you.